동해보러 강원도에 갈 때 성지와도 같은 양양과 삼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명 소노엘 리조트 솔비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브랜드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리조트.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떠남은 어느 곳을 추천할지.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솔비치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브랜드인데요. 원래는 대명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1979년 설립된 이래 대명은 오랜 시간 국내 레저 산업을 선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브랜드를 재정비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죠. 현재 소노벨, 소노캄, 소노펠리체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고 그중 솔비치는 해양 테마 리조트 컨셉입니다. 이와 별개로 대명 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도 인수하면서 항공과 숙박을 연결하는 시너지 전략까지 추진 중이죠. 솔비치는 현재 강원도 양양과 삼척, 전라남도 진도에서 운영 중인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해변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뛰어난 뷰와 해안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2025년 7월 경남 남해의 신규 리조트 또한 개장 예정인데 오픈 초기부터 예약 전쟁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번에 강원도 양양과 삼척에 위치한 솔비치 리조트에 다녀왔는데요. 그중 먼저 보실 솔비치 양양은 2006년에 개장한 2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리조트계의 노장입니다. 특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수도권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죠. 이에 반해 솔비치 삼척은 2016년 오픈한 비교적 신축 리조트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객실이 오션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척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리조트 어디에서든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으며 솔비치 양양과 비교하면 완전 신식인 MG 리조트이죠. 리조트 디자인을 살펴보면 두 리조트 모두 지중해풍 건축 양식을 도입했는데요. 솔비치 양양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영감을 받아 곳곳에 스페인 특유의 타일 디자인이나 유럽 미장토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솔비치 삼척은 그리스 산토리니의 모습이 엿보이는 특유의 파란 지붕이 인상적이죠. 삼척의 깨끗한 바다와 산토리니 영상의 리조트가 꽤나 잘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솔비치 양양의 로비는 들어서자마자 뻥 뚫려있는 시원시원한 아트리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앙 홀 자체에 할애하는 공간 비중이 많다 보니 요즘 지어지는 리조트에서는 잘 보기 힘든 구조이죠. 중앙에는 로비 라운지 겸 양식 레스토랑인 랑데자뷰 코지하우스가 위치하는데 빈티지한 모습이 촌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원한 공간과 창문 너머 보이는 바다 덕분에 앉아서 커피만 마셔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솔비치 삼척의 로비는 좀 더 모던한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얗고 심플한 구조로 깔끔함을 강조했으며 천장엔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바다만 없었다면 리조트 로비보다는 종합 쇼핑몰 로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체크인 방식은 국내 리조트에서만 볼 수 있는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번호표를 받을 수 있고 12시부터는 객실 배정, 오후 3시부터는 객실 키 수령이 가능합니다. 좋은 전망을 가진 높은 층수의 객실을 배정받고 싶으시다면 12시 이전에 도착해 일찍 번호표를 받고 12시부터 진행되는 객실 배정에서 우선권을 가져가셔야 하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0시 도착은 필수일 것 같네요. 또 리조트 모두 취사 가능 여부에 따라 호텔동과 콘도동으로 나뉘는데요. 소노 호텔 앤 리조트 자체가 분양형 회원제 기반의 리조트이기 때문에 회원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예약할 때의 가격도 달라지고 인기 리조트의 경우 분양권이 있는 분들께 예약 우선권이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객실 보러 가보실까요? 솔비치 양양에서 제가 머문 객실은 호텔동 슈페리어 오션뷰 객실인데요. 48제곱미터, 일반 호텔 객실보다는 살짝 더 큰 형태의 바다 전망을 가진 객실입니다. 더블 침대에 싱글 침대가 함께 놓여 있어 최대 3인까지 투숙 가능하고요. 연식이 꽤 된 객실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크게 낡은 느낌이 들지 않는 깔끔한 객실이었습니다. 직물 패턴이 포인트인 TV장을 중심으로 밝은 우드톤의 책상, 똑똑한 공간 활용성이 돋보이는 라탄 테이블이 더해져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객실 분위기가 휴양지에 어울리게끔 균형감을 찾은 모습이죠. 데스크를 지나면 오션뷰 객실의 핵심인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데요. 발코니에서는 바다와 함께 리조트에 조성된 유럽풍의 베누스 광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너무 처참했어서 아쉬웠는데 맑은 날에 방문하신다면 스페인의 지중해를 보는 느낌이 나려나요. 건물 자체에도 유럽 느낌을 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바다와 정원과 함께 보이는 리조트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침대는 솔비치에서 직접 만든 소노시즌 매트리스를 사용하는데요.
리조트 로비에도 매장이 있길래 뭐 얼마나 좋으려나 싶었는데 저는 물론 같이 투숙한 친구들도 베딩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침대 옆으로는 옷장과 세면대가 위치하고요. 전기포트와 찻잔, 와인잔 등 기본 물품이 놓여 있습니다. 잘 관리된 객실과 달리 욕실에서는 살짝 올드함과 사용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욕실 용품도 딱 있어야 할 것들만 다회용으로 준비되어 있죠. 솔비치 삼척에서는 수페리어 테라스 오션뷰 객실에 투숙했는데요. 객실에 들어서면 뷰 덕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면 발코니 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솔비치 양양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수평선 뷰였다면 솔비치 삼척의 오션뷰는 삼척해수욕장을 수직으로 바라보는 측면 뷰인데요.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 부산이 그러하듯 바다는 평행하여 보는 것보다 수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멋지죠. 바다와의 거리도 솔비치 양양보다 더 가까운 모습인데요. 솔비치 양양은 바다와 객실 중간에 커다란 광장이 위치해서 살짝 거리가 느껴졌다면 솔비치 삼척의 오션뷰는 정말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리조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객실 위치나 라인에 따라 오션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객실은 특색이 있다기보단 그야말로 무난한 모습인데요. 솔비치 양양보다 신식인 호텔이지만 인테리어가 막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아니죠. 바닥은 카페트가 아닌 마루로 마감하는 대신 침대 헤드 부분과 TV 벽면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적당히 균형을 맞춘 모습입니다. 침대는 이번에도 소노 시즌의 매트리스가 사용되었고 욕실은 솔비치 양양보다 확실히 사용감도 적고 깔끔한 모습이네요. 솔비치는 자체 워터파크 브랜드인 오션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조트 내에 위치하는 워터파크 시설이다 보니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실내 야외 수영장과 어트랙션, 거기에 스파까지 갖추고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솔비치를 선택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솔비치 양양 오션플레이의 경우 실내에 메인풀과 야외 수영장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실내 풀장에는 곳곳에 스파 시설이, 야외 수영장에는 워터슬라이드가 함께 있는데요. 주변으로 작은 테마탕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고 수심도 깊지 않은 데다가 워터슬라이드도 딱 아이들 타기 좋은 규모이다 보니 아이들 놀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야외 카바나와 선베드도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룰루로 운영되고 있었네요. 솔비치 삼척의 오션플레이는 규모의 측면에서 양양보다 훨씬 큰 모습인데요. 양양과 다르게 실내에만 풀장 3곳이 준비되어 있고 메인풀 역시 더욱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따뜻한 이벤트탕과 워터플렉스를 중심으로 유수풀까지 있어 정말 워터파크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유수풀에는 인공파도까지 흘러 더욱 속도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만 본다면 솔비치 삼척이 더 나은 모습이네요. 두 리조트 모두 솔비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조트 바로 앞에 해변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조트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어 프라이빗한 느낌이 가득하고 양양과 삼척 바다 예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다 보니 날씨만 좋으면 정말 해외 여느 휴양지 부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투명한 솔비치 삼척 바다가 정말 인상 깊었네요. 조식은 두 리조트 모두 셰프스 키친에서 제공되는데요. 양양은 로비에서 계단으로 이어진 1층 가든뷰를 가진 공간에 위치하며 삼척은 로비 바로 옆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긴 하지만 조식을 먹는 시간대엔 해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정작 블라인드를 내려놓아 오션뷰를 즐길 수는 없었네요. 양양은 조식이 2부제로 나눠 운영되며 삼척은 무려 3부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각각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같은 브랜드의 조식당이어서인지 제공되는 메뉴나 맛은 비슷했는데요. 꽤나 맛있고 호불호 갈리지 않을 무난한 조식 뷔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치 토스트가 정말 맛있었는데 조식 드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솔비치는 어딜 가든 리조트 내부 부대 시설도 찍어낸 듯 비슷하게 꾸며놨는데요. 게임장과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이 있어 놀거리가 꽤나 다양하고요. 꽤나 큰 마트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삼척의 베스킨라빈스와 BBQ, 양양의 설빙과 멕시카나가 입점해 있었고요. 이외에도 외부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어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솔비치 삼척에 있는 카페 마마티라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높은 절벽 끝 오션뷰가 탁 트인 곳에 위치하다 보니 꽤나 진짜 산토리니 느낌이 납니다. 리조트 투숙과 관계없이 삼척 여행 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들리는 명소이니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떠남이 본 K리조트의 대표주자 솔비치 삼척과 양양은 어땠을까요? 사실 가족형 리조트가 제 취향은 아니기에 큰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 기대한 거에 비해 두 리조트 모두 훨씬 괜찮았습니다. 일단 두 리조트가 끼고 있는 삼척과 양양의 해변이 좀 치트키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역시 호텔이나 리조트는 입지가 생명인 것 같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바다에 굳이 왜 스페인이나 그리스풍 건축물을 지었을까 싶었는데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는 어설픈 느낌이 나긴 하지만 또 언뜻 보면 진짜 지중해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해외 휴양지 느낌을 내는 것이 의도였다면 어느 정도 그 의도는 성공한 것 같아 보였네요. 게다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워터파크의 부대시설까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 큰 고민 없이 시간 보내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솔비치 삼척과 양양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리조트에서만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관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양양과 속초 여행이 동시에 가능한 솔비치 양양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리조트 시설만 따진다면 훨씬 크고 신식이면서 바다도 예쁜 솔비치 삼척에 한 표 던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큰 규모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약간은 시장통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시끌벅적한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가족여행에서 크게 단점은 아닐 것 같네요. 대명소노의 리조트 자체가 프라이빗한 프리미엄 리조트를 지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성급 호텔의 객실과 서비스를 기대하신다면 그리고 아이들 많고 시끌벅적한 공간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적당한 가격대에 며칠 편하게 쉬고 오고 싶은 가족 단위 여행객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께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